자, 공동 소유 재산은 지분별로 나누어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자, 둘째 줄,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줄 것이고, 우리가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재산세 납세 의무는 균등하게 나누어서 부담해요. 그런데 주된 상속자 틀렸네. 우리가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하여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해가지고 세무공문이 누가 상속받았는지를 알 수 없을 때 주된 상속자예요. 우리가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지분 표시가 없을 때 재산세 납세 의무는 균등하게 나누어서 부담하는 것이지 주된 상속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 자, 그 다음에 참고 니은 자, 요약집 97페이지에서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 권리를 미리 받은 경우 재산세가 시험에 나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을 연부계약했는지 개인 또는 법인 소유재산을 연부계약했는지 가급적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참고 니은은 일반 법인 동그라미 하시고, 우리가 개인 또는 법인 소유재산을 연부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무상으로 부여받더라도 매도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우리가 개인 또는 법인 소유재산을 연부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요약집 97페이지 미음의 참고 기업 개인 또는 법인 소유재산을 연부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용 권리를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이더라도 매도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그래서 참고 니은 맞네. 자, 그런데 국가 등의 소유재산을 연부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 권리를 미리 부여받은 경우가 시험에 나오면 사용 권리를 유상으로 받았는지 무상으로 받았는지를 확인하시고 사용 권리 유상 무상에 따라 비과세가 달라지고 매도 계약자 납세 의무가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5번 지문 둘째 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줄 것이고 무상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자, 그러면 갑니다. 국가 등의 소유재산을 연부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부여받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지만 비과세 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 계약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리냐면은 네가 취득하기로 약속한 부동산을 대금 지급을 완료하기 전에 미리 공짜로 사용하는 대신에 올해부터 재산세는 네가 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매수 계약자는 법률상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 우리가 그러니까 자, 5번 지문 매수 계약자에게 부과하는데 비과세 한다 그랬으니까 틀려. 매수 계약자에게 부과하는데 비과세 한다 했으니까 틀렸고,
매수 계약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데 없다 했으니까 틀렸지. 그 다음에 6번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올해부터 위탁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6번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 참고 기억.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사실상 소유자는 위탁자 조합원이지만 징수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하여 수탁자인 조합에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신탁법에 주택법에 의한 조합원이 납부한 현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조합원이 아니고 수탁자인 조합입니다. 왜? 징수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요거 참고로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현금으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사실상 소유자는 위탁자 조합원이지만 징수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공부상 소유자인 조합에게 부과해요.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조합원이 아니고 조합입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네. 그 6번하고 참고 기억이 구분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그런데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신탁인 경우에는 사실상 소유자 위탁자 조합원이 아니고 수탁자 조합이라고요. 왜? 징수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상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일일이 부과하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세금을 쉽게 징수하기 위해 가지고 대표자인 조합에게 일괄적으로 징수합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아니고 조합. 그런데 참고 기억. 조합원이다. 틀렸네. 그 다음에 7번.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시험에 나오면 등기했는지 안 했는지,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시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7번은 등기 안 했지만 신고했고, 등기 안 했지만 신고하면 세무공무원은 누가 상속받았는지 알고 있지요.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상속인. 그 다음에 8번. 자, 보류지로 정한 경우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의거지로 외우지 말고 공법 실력 발휘하셔야 됩니다. 자, 보류지로 정한 토지를 공법 시간에 누가 소유한다고 배우셨습니까? 사업 시행자가 소유한다고 배우셨고,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소유자 아닙니까?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소유자인 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맞는 것은, 자, 1번 읽어보시고, 참고 기억 읽어보시고, 요약집 98페이지에서 재산세 가세 표준을 나름 열심히 공부하시라 그랬고, 세 군데가 정확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재산세 가세 표준은 어떤 금액으로 결정한다? 실수하지 말라고 제가 앞에다가 한마디 붙여드렸습니다. 무조건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네. 장부가액 틀렸잖아요. 무조건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뭐 취득가액이 입증되느냐 입증되지 않느냐에 관계없이 시가표준액, 보편말로 이야기하면 공시가격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1번 장부가액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셔야 될 거, 토지, 주택, 건축물, 재산세, 가세 표준은 시가표준액이 기준인데 주의하셔야 될 거, 시가표준액 그 자체가 가세표준이 되는 건 아니고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가세대상 종류에 따라 달랐지요.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 그래서 참고 기억 다시 읽어보기 틀렸네. 주택 재산세 가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70%가 아니고 60%를 곱한 금액. 이렇게 물어보면 문제풀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기억 지문이 어디가 틀렸는지를 순간적으로 당황해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그 2번 지문 발표하시고, 참고 기억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5번 발표하시고. 자, 요약집 100페이지에서 주택 재산세 세율과 관련해가지고 5가지를 잡으시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잡으셔야 될 거, 요약집 100페이지. 주택법상 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하느냐, 별장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그래서 2번이 틀렸잖아요. 우리가 주택법상 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하면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4% 고율가세 하지요. 그래서 2번 틀렸잖아요. 별장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주택법상 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했을 때 일반 주택과 법에서 정하는 주택은 한시적으로 세율이 다르다. 주택법상 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가액 크기에 따라 첨번호 1에서 첨번호 4의 누진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소유자로 당해주택 일반적 말로 이야기하면 공시가액, 지방세법 조문에 명시된 대로 이야기하면 시가표준액이 8월 7일 법 개정으로 인하여 6억이 아니고 9억 이하인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세율이 인하되기 때문에 0.1에서 0.4가 아니고 최저 0.05%에서 최고 0.35%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참고 기억 줄 것입시오. 1세대 1주택 줄 것이고 시가표준액 9억 이하 줄 것이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0.05에서 0.35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참고 기억 맞네. 요게 구분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거기 3번 지문입니다. 3번 지문 줄 것입시오. 주택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자, 우리가 주택과 주택 부속 토지는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 건물과 주택 부속 토지의 합산된 금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택 재산세 세율에서 세 번째 아셔야 될 거, 주택과 주택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 재산세 세율 적용은 소유자가 달라도 주택 건물과 주택 부속 토지의 합산 금액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소유자가 다를 때는 소유자별로 틀렸네요. 소유자가 다르다는 그 말에 고마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소유자별로 각각 맞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소유자별이 아니고 소유자가 달라도 주택 건물과 주택 부속 토지의 합산된 금액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왜? 주택과 주택 부속 토지는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 금액의 재산세 부과하니까. 자, 그 다음에 주택 재산세 세율에서 네 번째 보셔야 될 거 4번입니다. 여러 개의 주택 보유 시 줄 것이고, 여러 개의 주택 보유 시 줄 것이고 적으십시오. 주택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한다? 개별과세한다. 우리가 주택 재산세는 개별 주택마다 각각 개별과세하지요. 그래서 재산세를 어떻게 부과한다고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택 보유 시 주택 재산세는 개별 주택마다 각각 개별 과세하기 때문에 주택별로 각각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거기 4번 지문에 둘째 줄 보시면 주택 과세 표준을 합산하여 틀렸네. 합산하는 게 아니고 개별 주택별로 각각. 왜? 주택 재산세는 개별 과세하니까. 야하고 야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재산세 세율에서 다섯 번째 보셔야 될 거, 거기 5번입니다. 고급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어떻게 부과하는지 요거 별표하시고, 우리가 고급 주택 재산세는 취득세와 달리 사치성 재산으로 보지 않고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부과하지요. 그래서 5번 맞네.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18번 문제. 자, 7페이지 18번 문제.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징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8번 문제 1번. 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시는 어떻게 된다? 부동산 관련 국세는 납세 의무자 주소지가 원칙이고, 부동산 관련 지방세는 가세 물건 소재지가 원칙이지요. 그럼 갑니다. 국세는 주소지, 지방세는 소재지가 원칙인데 취득세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자 주소지가 아니고 증여받은 물건 소재지.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18번 문제 7번. 자, 국세는 주소지고 지방세는 소재지인데 18번 문제 7번 등록 면허세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이기 때문에 전세 근자 거기 세제 줄 것이 그 을의 주소지 줄 것이고, 전세 근자인 을의 주소지가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 자, 그 다음에 참고 기억.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소재지로 하고
맞지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줄 것입시오.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납세지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그러니까 부동산 소재지가 어디인지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어디를 소재지로 본다? 등기소, 등록, 간청, 소재지를 소재지로 봐요. 그래서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등록, 간청, 등기소, 소재지로 한다. 맞네. 그 다음에 19번 문제 6번. 자, 19번 문제 6번. 거기 둘째 줄 상가 건물 소재지 줄 것이고, 자 갑니다. 국세는 주소지고 지방세는 소재지인데 양도소득세는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이기 때문에 상가 건물 소재지가 아니고 양도 한자의 주소지. 그 다음에 넷째 줄 비거주자 동그라미 하시고, 자 요게 이제 단서가 붙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관련 국세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게 원칙인데 요게 단서가 붙어요. 양도소득세, 부동산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주로 외국에 주소를 둠으로 인하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주소지가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 비거주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비거주자는 주로 외국에 주소를 주는, 비거주자는 주로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인데 납세지를 주소지로 정하게 되면 국내법에 의하여 부과된 세금을 외국 정부에 갖다가 바치는 건데 미쳤습니까? 그래서 주소지가 아니고 소재지. 아직도 뭐 조선시대입니까? 중국에다가 조공을 바치게. 그래서 비거주자인 경우는 주소지가 아니고 소재지. 자, 그래서 거기 넷째 줄은 비거주자인 경우를 물었기 때문에 비거주자 주소지가 아니고 주택, 국내 주택 소재지. 그 다음에 20번 문제 3번. 20번 문제 3번. 자, 거기 주로 외국에 주소를 두는 개인 줄 것이고 밑에다가 적으십시오. 비거주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20번 문제 3번 지문은 주로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비거주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를 물었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 주소지가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 그래서 20번 문제 3번 맞네. 비거주자인 경우를 물었으니까 주소지가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 3번 맞다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로 돌아갑니다. 자, 18번 문제 2번에 참고 기억. 우리가 요약집 78페이지에서 취득세 납부기간을 많이 중요하게 보시라 그랬고, 취득세 납부기간에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 상속에 의한 취득이냐 상속 이외의 취득이냐에 따라 납부기간이 다르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참고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참고로 주의하셔야 될 거, 취득세 납부기간은
취득일로부터 납부 기간을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상속.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납부 기간은 취득일인 상속 개시일로부터 납부 기간을 정하는 게 아니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납부 기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참고 기억, 여기가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3번 지문 발표하시고. 토지 거래 허가 대상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이 시험에 나오거나 취득세 신고기간이 시험에 나오면 뭐 해라? 불이익이 파악해라. 허가를 받고 대금을 지급했는지, 허가를 받기 전에 먼저 대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하시고 시점이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18번 문제 3번 줄 것입시오. 허가 받기 전에. 그러면 18번 문제 3번은 전자를 물어본 게 아니고 후자를 물었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취득일인 잔금 지급일로부터가 아니고 허가일 등으로부터 60일. 그 다음에 19번 문제의 2번 19번 문제 2번 자, 19번 문제 2번은 거기 둘째 줄 허가 받기 전에 줄 것이고, 우리가 전자를 물어본 게 아니고 후자를 물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 기간은 양도일이 아니고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그 다음에 참고 기억. 자, 참고 기억도 전자를 물어본 게 아니고 후자를 물었기 때문에 양도일이 아니고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맞네. 그래서 그 2번 발표하시고 참고기억 발표하시고 2번은 틀렸고 참고기억은 맞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5번 발표하시고. 자, 1시간 전에 설명드린 겁니다. 우리가 중과 대상으로 변경되면 스스로 신고하셔야 되죠. 며칠? 60일 이내에. 가산세 제외. 가산세 제외. 거기가 포인트 아닙니까? 그 다음에 6번 발표하시고, 우리가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매매일로부터 60일 이내 줄 것이고 X 하시고, 우리가 매매일로부터 60일 이내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기 신청 기간이지 등록면허세 신고 기간은 아니에요. 우리가 등록면허세는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없고 언제까지? 등기 접수하기 전까지. 그래서 6번 틀렸고, 그 다음에 19번 문제 1번 19번 문제 1번 발표하시고 참고 기억 발표하시고, 우리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 물어본 겁니다. 자, 1번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참고 기억 양도일로부터 줄 것이고, 양도일로부터가 아니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그 다음에 참고 니은 자, 갖다가 집어넣읍시다. 3월 21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은 3월 31일이고 이날로부터 2개월 이내. 그래서 예정신고기간은 5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디귿 부담부 정려 줄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 경우 예정신고 기간은 2개월이지만 부담부 정려로 양도했을 때는 3개월. 그 다음에 3번 지문 발표하시고, 양도 차익이 없어도 양도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양도 사실은 신고해야 되지요. 그래서 3번 틀렸네. 그 다음에 5번 자, 그 5번 밑에다가 적으십시오.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 예정신고 세액공제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기간 안에 스스로 신고하고 자진 납부해도 신고 세액공제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프린트 8페이지 7번. 자, 프린트 8페이지 19번 문제 7번 발표하시고, 요약집 31페이지에서 보셨습니다. 요약집 31페이지에서 물납이 가능한 조세를 기억하시라고 그랬고, 우리나라 조세들 중에서 물납이 가능한 조세는 재산세, 상속세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7번 양도소득세를 물납할 수 있다. 틀렸네. 그 다음에 8번 요약집 30페이지에서 분납과 관련해 가지고 분납할 수 있는 요건, 분납할 수 있는 기간, 분납 가능한 금액 크기를 정리하시라 그랬고, 자,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는 언제 가능합니까?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요게 양도소득세 분납 요건입니다. 이거 말고 추가되는 요건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토지를 팔았느냐, 주택을 팔았느냐, 분양권을 팔았느냐 관계없고, 납부해야 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예정신고 납부냐, 확정신고 납부이냐에 관계없이 분할 납부가 가능해요. 그런데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확정신고 납부만 가능하고 예정신고 납부는 할 수 없다. 틀렸네. 그 다음에 9번의 참고 기억. 자, 요약집 30페이지에서 분납 가능한 금액 크기를 구분하시라 그랬고, 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됩니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문제 조건대로 가봅시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600이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 1,600만 원 중 1,000만 원 초과 금액 600만 원을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 납부할 수 있지요. 그래서 참고 기억 맞네. 그 다음에 20번 문제 5번. 그 다음에 참고 기억.
그 다음에 참고 니은. 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분납 가능한 금액 크기를 물었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분납 가능한 금액 크기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거기 20번 문제 5번 맞고, 참고 기억 맞고, 참고 니은. 자, 참고 니은을 좀 자세히 설명해 봅시다. 자, 참고 니은.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분납 가능한 금액 크기는 맞지요. 자, 종합부동산세 분납 가능한 금액 크기는 500만 원 이하냐, 500을 초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400만 원이면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 400만 원 중 250만 원 초과 금액, 150만 원을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 납부할 수 있다. 분납 가능한 금액 크기는 맞아요. 자, 그런데 분납 기간이 틀렸지. 우리가 재산세, 양도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이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 여기에다가 중요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재산세, 양도소득세 분납 기간이 6개월이냐고 물어보는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분납 기간이 2개월 이내는 가끔씩 물어봐요. 그래서 요 종부세 분납 기간에다가 주의사항을 두셔야 돼요. 재산세, 양도소득세 분납 기간은 2개월이지만 종부세는 6개월. 그래서 거기 참고 니은이 분납 가능한 금액 크기는 맞는데 분납 기간이 틀렸잖아요. 2개월이 아니고 6개월. 자, 그 다음에 몇 번 문제를 보시냐면은, 자, 20번 문제 1번. 20번 문제 1번. 자, 재산세 납부 기간을 중요하게 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0번 문제 1번 발표하시고, 참고 기억 발표하시고, 20번 문제 2번 발표하시고. 자, 재산세 납부 기간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두 군데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가세대상 종류에 따라 납부 기간이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정확하셔야 될 거, 주택 재산세 납부 기간은 금액,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토지 건축물은 금액 크기와 관계가 없다라는 거. 주택 재산세 납부 기간은 금액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요. 주택 재산세 납부해야 될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 말과 9월 말에 2분의 1씩 나누어서 납부해야 돼요. 근데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월 말에 한꺼번에 징수할 수도 있지. 그래서 금액 크기에 따라 주택 재산세 납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 납부 기간은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건축물은 7월 말, 토지는 9월 말. 그래서 1번 토지 때문에 틀렸잖아요. 토지 재산세 납부 기간은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9월 말. 1번 틀렸고. 그 다음 2번 주택
자, 1번에 참고 기억. 주택재산세 납부 기간은 금액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자, 참고 기억은 주택재산세로 납부해야 될 세액이 20만 원 초과하는 경우를 물었기 때문에 7월 말과 9월 말에 나누어서 징수한다. 맞네.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참고 기억. 자, 징수 방법 물어본 거잖아요. 자, 참고 기억. 재산세는 보통 징수에 의해서만 징수하지요. 그래서 참고 기억이 틀렸어요. 그런데 2번. 종합부동산세는 부가가세, 보통 징수하는 게 원칙이고, 납세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신고 납부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2번 맞네. 그 다음에 참고 니은. 우리가 보통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납부 고지서를 발부해야 됩니다. 납부 캐시 5일 전까지 줄 것이고, 요거 자주 물어봅니다. 5일 전까지인지 10일 전까지인지, 납부 캐시 후 5일인지, 납부 캐시 전 5일. 납부 캐시 후 아니에요. 납부 캐시 전 5일. 10일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전 5일.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4번. 우리가 요약집 104페이지에서 보셨습니다. 우리가 요약집 140페이지에서 재산세 세부담 상한과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구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은 가세대상 종류에 관계없이, 공시가액에 관계없이 100분의 150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4번 종합부동산세는 맞습니다. 재산세 때문에 틀렸지. 우리가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가세대상 종류에 따라 달랐고, 주택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공시가격 크기에 따라 다르지. 그래서 4번 재산세 때문에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6번. 천만 원 줄 것이고, 허가할 수 있다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갈로 안에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실세 제외 줄 것이고, 우리가 재산세 분할 납부는 250을 초과했을 때 가능하지만 물납은 1,000만 원. 그런데 이때 1,000만 원은 부과되는 조세인 지방교육세와 변기되는 조세인 지방교육세와 변기되는 조세인 지역자원실세를 제외한 세액이 1,000만 원, 제외한 세액이 250입니다. 그 다음에 물납은 허가 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6번 맞네. 그 다음에 참고 기억 발표하시고. 우리가 재산세는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어떤 부동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안 와요. 그런데 관계없이 틀렸네. 그 다음에 9번. 물납 변경 신청 할 수 있지요. 물납 변경 신청할 수 있잖아요. 불허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다음에 10번.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가치는 시가로 평가하는데 언제?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재산세는 가세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가세 기준일 현재 시가. 그날이 언제입니까? 6월 1일. 그래서 10번 틀렸잖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오후 시간에 취득세, 등록매너세, 재산세에서 출제 예상되는 지문들을 보셨습니다.
시험장 가기 전까지 딱 두 가지만 하십시오. 우리가 9월 달에서 10월 달에 본 모의고사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받은 요 출제 예상 지문 다시 한번 더 풀어보시고, 요 두 개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잘 마무리 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십시오. 10월 30일 날, 6시에, 저한테 그 어떤 합격했다라는 글을 제 카페에다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합격하십시오. 예, 수고했습니다.